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노년기에 흔히 겪는 수면 패턴의 변화와 이에 대한 현명한 대처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많은 분들이 새벽에 일찍 깨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특히 새벽 4시 이전에 눈이 떠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그날 하루의 컨디션과 장기적인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새벽에 일찍 깼을 때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3가지 행동과 대신 할 수 있는 건강한 대안들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20년간 연구하고 경험한 노년 건강관리의 핵심을 담았으니 편안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의 수면 패턴은 자연스럽게 변화합니다. 특히 60대 이상이 되면 깊은 수면의 단계가 짧아지고 얕은 수면 상태가 길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미국 국립노화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노년층의 약 70%가 수면 패턴의 변화를 경험하며 이 중 대부분이 새벽에 일찍 깨는 증상을 보인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변화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되 올바르게 대처하는 방법을 아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새벽에 일찍 깨면 불안해하거나 강제로 다시 잠들려고 애쓰는데 이는 오히려 더 큰 스트레스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수면 연구팀에 따르면 노년기의 수면 주기 변화는 생체 시계의 자연스러운 조정 과정이라고 합니다. 몸이 나이가 들면서 멜라토닌 분비 패턴이 바뀌고 이에 따라 잠들고 깨는 시간도 조금씩 앞당겨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다면 새벽 4시 이전에 눈이 떠졌을 때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새벽에 눈을 떴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하는 첫 번째 행동이 바로 옆에 있는 스마트폰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는 특히 삼가야 할 행동인데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우리 뇌에 강력한 각성 신호를 보냅니다. 이는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분비를 억제하고 뇌를 깨어있는 상태로 만듭니다. 연세대학교 수면의학센터의 연구에 따르면 블루라이트에 10분만 노출되어도 멜라토닌 분비가 최대 50%까지 감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새벽 시간에 SNS나 뉴스를 확인하는 것은 정서적으로도 좋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뉴스나 다른 사람들의 화려한 일상을 접하게 되면 비교 심리나 불안감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층의 경우 이러한 정서적 동요가 하루 전체의 기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대한노인의학회의 조사에 따르면 아침 첫 시간에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주관적 행복감이 15% 더 낮았다고 합니다. 이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치입니다. 더불어 새벽에 메일이나 메시지를 확인하면 업무나 개인적인 문제에 대한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됩니다. 이는 뇌를 더욱 활성화시켜 다시 잠들기 어렵게 만들 뿐만 아니라 아침부터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분비를 증가시켜 신체에 부담을 줍니다. 65세 이상 노인 300명을 대상으로 한 국내 연구에서는 아침 첫 활동으로 스마트폰을 확인하는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평균 혈압이 5-8mmHg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심혈관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새벽에 일찍 깼을 때 스마트폰 대신 무엇을 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미리 침대 옆에 준비해둔 종이책을 읽는 것입니다. 특히 소설이나 가벼운 에세이와 같이 너무 자극적이지 않은 독서 자료가 적합합니다. 전자책 단말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블루라이트를 차단하는 기능을 반드시 활성화해야 합니다. 또 다른 좋은 대안은 눈을 감고 깊은 호흡을 하면서 명상을 하는 것입니다.
4초간 숨을 들이마시고 7초간 숨을 참은 후 8초간 천천히 내쉬는 4-7-8 호흡법은 자율신경계를 안정시키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이 방법을 5-10분간 실천하면 다시 잠들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서울 아산병원 수면센터의 전문의는 새벽에 깼을 때 스마트폰을 확인하는 습관이 있다면 침대에서 최소 3m 이상 떨어진 곳에 스마트폰을 두는 것을 권장합니다. 물리적인 거리가 충동적인 사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새벽에 일찍 깼을 때 많은 분들이 하는 두 번째 실수는 바로 억지로 다시 잠들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는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행동입니다. 수면 심리학에 따르면 잠을 자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각성 상태가 높아지는 역설적 의도 현상이 발생합니다. 쉽게 말해 잠을 자야 한다는 압박감이 오히려 잠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노년층의 경우 이런 현상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부산대학교 의과대학의 수면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 성인이 새벽에 깬 후 30분 이상 잠들기 위해 노력할 경우 오히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증가하고 이로 인해 심박수와 혈압이 상승한다고 합니다. 이는 다시 잠들기 더 어렵게 만드는 악순환을 초래합니다. 또한 강제로 잠들려는 시도는 수면에 대한 불안을 키우게 됩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불면증이나 수면 장애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국내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약 40%가 수면 장애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 중 상당수가 잠들기 위한 과도한 노력과 관련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합니다. 수면 전문가들은 새벽에 일찍 깼을 때 15-20분 정도 누워 있어도 다시 잠들기 어렵다면 억지로 잠들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침대에서 일어나 다른 활동을 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합니다. 이는 침대와 불면의 연관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대신 할 수 있는 건강한 대안으로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거나 빛이 너무 밝지 않은 환경에서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목과 어깨의 긴장을 풀어주는 스트레칭은 신체적 이완을 도와 자연스럽게 졸음이 다시 찾아올 수 있게 합니다.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수면장애 클리닉의 전문의는 새벽에 깼을 때 수면 압박감을 느끼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잠들지 못하더라도 오늘은 조금 일찍 하루를 시작하는 날이구나라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이 오히려 수면의 질을 장기적으로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효과적인 방법은 수면 제한 요법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는 일시적으로 수면 시간을 줄여 수면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새벽에 일찍 깨는 패턴이 지속될 경우 취침 시간을 30분에서 1시간 정도 미뤄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다음날 밤에는 더 깊은 수면을 취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일본 츠쿠바 대학의 노화 연구팀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들은 젊은 시절보다 1-2시간 정도 수면 시간이 줄어드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젊었을 때와 같은 7-8시간의 수면을 기대하기보다 5-6시간의 질 좋은 수면을 목표로 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고 건강에도 좋다고 조언합니다. 새벽에 일찍 깼을 때 많은 분들이 하는 세 번째 실수는 바로 커피나 녹차와 같은 카페인이 함유된 음료를 즉시 마시는 것입니다. 특히 아침에 일찍 일어났으니 하루를 빨리 시작하기 위해 커피를 마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생체 리듬에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인체는 아침에 자연스럽게 코르티솔이라는 각성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이 호르몬은 일반적으로 기상 후 30-45분 사이에 최고조에 달하며 우리 몸에 자연스러운 각성 효과를 제공합니다. 여기에 카페인을 추가로 섭취하면 신경계가 과도하게 자극을 받게 됩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의 영양의학팀 연구에 따르면 아침 공복에 카페인을 섭취하면 심장 박동수가 평균 10-15% 증가하고 혈압이 일시적으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심장 질환이 있는 노년층에게는 이러한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새벽에 섭취한 카페인은 체내에 오래 남아 있어 낮 시간에 피로감을 증가시키고 밤에 다시 잠들기 어렵게 만드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카페인의 반감기는 평균 5-6시간이지만 노년층의 경우 신진대사가 느려져 최대 8-10시간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대한노인의학회 조사에 따르면 오전 6시 이전에 카페인을 섭취한 65세 이상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낮 시간 동안의 집중력이 떨어지고 오후에 피로감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카페인이 초기에는 각성 효과를 주지만 그 효과가 떨어질 때 오히려 더 큰 피로감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새벽에 일찍 깼을 때 카페인 대신 무엇을 마시는 것이 좋을까요? 가장 좋은 대안은 미지근한 물입니다. 밤새 우리 몸은 약간의 탈수 상태에 있기 때문에 물을 마시는 것만으로도 신체 기능이 활성화됩니다. 특히 레몬 한 조각을 넣은 따뜻한 물은 소화기관을 자극하고 자연스러운 각성을 도와줍니다. 또 다른 좋은 대안은 카페인이 없는 허브차입니다. 카모마일, 페퍼민트, 루이보스와 같은 허브차는 진정 효과가 있어 아침의 불안감을 줄이고 편안한 각성 상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루이보스 차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노화 방지에도 효과적입니다.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생강차는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자연스러운 체온 상승을 도와 아침 각성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생강 한 조각을 얇게 썰어 뜨거운 물에 5분간 우려내면 건강에 좋은 아침 음료가 됩니다. 만약 꼭 커피를 마셔야 한다면 최소한 기상 후 90분 이후에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인 코르티솔 수치가 떨어지기 시작하므로 이때 카페인을 섭취하면 과도한 자극 없이 적절한 각성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일본의 노화 연구 전문가들은 노년층에게 반카페인 습관을 권장합니다. 이는 일반 커피와 디카페인 커피를 10일로 섞어 마시는 방법으로 카페인의 부정적 영향은 줄이면서도 커피의 풍미와 의식을 즐길 수 있는 현명한 대안입니다. 지금까지 새벽에 일찍 깼을 때 하지 말아야 할 3가지 행동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는 대신 취할 수 있는 건강한 습관들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명상과 호흡 운동을 실천해 보세요. 깊은 호흡은 부교감 신경계를 활성화시켜 심신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바디스캔 명상은 발끝부터 머리까지 천천히 신체의 각 부분을 인식하며 이완하는 방법으로 누워서도 할 수 있어 새벽 시간에 적합합니다. 대구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의 연구에 따르면 매일 아침 10분간의 명상을 실천한 노인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23% 낮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는 명상이 단순한 정신 수행이 아니라 실제로 생리적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둘째, 새벽에 깨어 있는 시간을 창의적인 활동에 활용해 보세요. 많은 연구에서 새벽 시간에 뇌는 창의성이 높아진 상태라고 합니다. 이 시간에 글쓰기,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와 같은 창작 활동을 하면 놀라운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일본의 한 연구에서는 65세 이상 노인들이 아침 일찍 일기를 쓰는 습관을 가질 경우 인지 기능이 더 오래 유지되고 치매 발병률이 17% 낮았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는 창의적 활동이 뇌의 새로운 연결망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셋째, 조용한 독서 시간을 가져보세요. 앞서 언급했듯이 종이책을 읽는 것은 새벽 시간을 유용하게 보내는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자기계발서나 인문학 서적은 아침에 명료한 정신 상태에서 더 깊은 이해와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문헌정보학과의 연구에 따르면 매일 아침 30분간 독서를 하는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어휘력이 풍부하고 기억력 테스트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는 독서가 뇌를 자극하고 인지, 예비 능력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임을 보여줍니다. 넷째,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요가를 해보세요.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각성 효과를 높일 수 있지만 가벼운 스트레칭은 몸의 긴장을 풀고 혈액 순환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새벽 5분 스트레칭이라는 프로그램을 개발한 서울의 한 물리치료사는 특히 목, 어깨, 허리 부분을 중심으로 한 스트레칭이 노년층의 만성 통증 완화에 효과적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간단한 동작들은 유튜브 채널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섯째, 하루 계획을 세워보세요. 새벽에 깬 시간을 활용해 그날의 일정과 목표를 정리하는 것은 매우 생산적인 활동입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구조화된 일상이 인지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일상 계획을 세우는 노인들이 우울증 발병률이 30% 낮았으며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가 높았다고 합니다. 간단한 투마이너스2 리스트를 작성하는 것만으로도 목적 의식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섯째, 자연 소리나 명상 음악을 들어보세요. 새벽의 고요함 속에서 자연의 소리비 소리, 새 소리, 물 흐르는 소리 등나 부드러운 명상 음악을 낮은 볼륨으로 듣는 것은 심신 안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서울대학교 음악치료학과의 연구에 따르면 특정 주파수의 음악 432Hz나 528Hz는 뇌파를 안정시키고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음악은 다양한 스트리밍 서비스나 유튜브에서 힐링 음악 또는 명상 음악으로 검색하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새벽에 일찍 깨는 현상을 줄이고 전반적인 수면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평소 생활 습관에서도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첫째, 규칙적인 수면 마이너스 기상 시간을 유지하세요. 주말에도 평일과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생체 시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국내 수면 전문가들은 기상 시간의 변동은 1시간 이내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합니다. 둘째, 취침 전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잠들기 1시간 전부터는 특별한 수면 준비 의식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따뜻한 족욕, 가벼운 스트레칭, 명상, 독서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관된 루틴은 뇌에 수면 신호를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가톨릭대학교 수면의학센터의 연구에 따르면 취침 전 루틴을 가진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평균 수면 잠복기 잠들기까지 걸리는 시간과 15분 더 짧았다고 합니다. 이는 상당한 차이입니다. 셋째, 낮 시간에 적절한 신체 활동을 하세요. 규칙적인 운동은 수면의 질을 높이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다만 운동 시간은 취침 시간으로부터 최소 3-4시간 전이 좋습니다. 특히 걷기, 수영, 요가와 같은 중강도 운동이 노년층에게 적합합니다. 서울시립대학교 스포츠과학과의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3회 이상 30분씩 걷기 운동을 한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수면 효율성이 12% 높았다고 합니다. 수면 효율성은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 대비 실제 수면 시간의 비율을 말합니다. 넷째, 저녁 식사는 가볍게 취침 3시간 전에 마치세요. 소화 과정은 수면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취침 직전의 과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단백질과 지방이 많은 음식은 소화에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저녁에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립암센터의 영양학 연구팀에 따르면
취침 전 2시간 이내에 식사를 하는 노인들이 역류성 식도염과 소화불량을 경험할 확률이 42% 더 높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소화기 문제는 수면을 방해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다섯째, 침실 환경을 최적화하세요. 침실은 어둡고 조용하며 적절한 온도 18-20C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조명은 수면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커튼이나 블라인드를 통해 외부 빛을 차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양대학교 수면환경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침실의 빛 노출 정도가 10룩스 이하인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수면 중 각성 횟수가 평균 30% 적었다고 합니다. 이는 멜라토닌 분비가 빛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여섯째, 수면 보조제나 약물에 의존하지 마세요. 일시적인 불면에 약물을 사용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수면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층은 약물 대사 속도가 느려 부작용 위험이 더 큽니다. 대한약사회의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약 22%가 수면제를 복용한 경험이 있으며 이 중 절반 이상이 의사의 처방 없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매우 위험한 현상입니다. 약물 대신 취침 전 따뜻한 우유나 체리 주스를 마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유에는 수면을 촉진하는 트립토판이 함유되어 있고 체리에는 자연 멜라토닌이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노년기에는 일반적인 수면 패턴 변화 외에도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수면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인식하고 적절히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수면 무호흡증에 주의하세요. 이는 수면 중 호흡이 일시적으로 멈추는 현상으로 노년층에서 발생 빈도가 높습니다. 코골이가 심하거나 수면 중 숨이 멈추는 것을 동반자가 목격했다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해야 합니다. 대한수면학회의 통계에 따르면 60세 이상 남성의 약 30-40%, 여성의 약 20-30%가 어느 정도의 수면 무호흡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한 수면 문제를 넘어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이는 심각한 건강 문제입니다. 둘째, 하지불안 증후군에 대해 알아두세요. 이는 다리에 불편한 감각이 나타나 움직이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 증상으로 주로 저녁이나 밤에 악화됩니다. 이로 인해 잠들기 어렵거나 수면 중 자주 깨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분당서울대병원 신경과의 연구에 따르면 하지불안 증후군은 65세 이상 노인의 약 10-15%에서 나타나며 철분 부족, 신장 질환, 당뇨병 등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철분 보충제나 약물 치료로 증상이 완화될 수 있으므로 전문의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야간 빈뇨에 대처하세요. 노년기에는 방광 용량이 감소하고 호르몬 변화로 인해 밤에 소변을 보기 위해 일어나는 횟수가 증가합니다. 이는 수면의 연속성을 방해하는 주요 원인입니다. 서울 아산병원 비뇨의학과의 조언에 따르면 저녁 식사 후 2시간 이후에는 수분 섭취를 줄이고 카페인이나 알코올 같은 이뇨 효과가 있는 음료를 피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한 취침 전 방광을 완전히 비우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넷째, 우울증과 불안장애가 수면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세요. 노년기에는 다양한 상실과 변화로 인해 정신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수면 장애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연구에 따르면 불면증을 호소하는 노인의 약 40%가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를 동반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수면 문제가 있다면 정신건강 전문가와의 상담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째, 약물이 수면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세요. 노년기에는 여러 만성질환으로 인해
다양한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약물 고혈압 약, 천식약, 스테로이드, 일부 항우울제 등은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대한노인의학회의 지침에 따르면 수면 문제가 있는 노인은 현재 복용 중인 모든 약물의 목록을 작성하여 의사나 약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약물 복용 시간 조정이나 대체 약물 사용으로 수면 문제가 개선될 수 있습니다. 새벽에 일찍 깨는 패턴이 지속된다면 이 시간을 특별한 명상의 시간으로 활용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전통적으로 새벽은 명상하기에 가장 적합한 시간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첫째, 감사 명상을 실천해 보세요. 눈을 감고 편안한 자세로 앉아 현재 내 삶에서 감사한 5가지를 천천히 떠올려 봅니다. 각각의 항목에 대해 왜 감사한지, 어떤 감정이 드는지 충분히 느껴보세요. 서울대학교 심리학과의 연구에 따르면 8주간 매일 아침 감사 명상을 실천한 노인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주관적 행복감이 23% 높았고 코르티솔 수치가 15% 낮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는 감사하는 마음이 실제로 스트레스 호르몬을 감소시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둘째, 호흡 관찰 명상을 시도해 보세요. 이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효과적인 명상법으로 단순히 자신의 호흡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들숨과 날숨을 느끼며 호흡이 몸을 통과하는 감각에 집중합니다. 세브란스 병원 정신건강의학과의 연구에 따르면 10분간의 호흡 명상만으로도 뇌의 알파파가 증가하고 혈압이 평균 5mmHg 낮아지는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한 호흡 관찰만으로도 즉각적인 생리적 이완 반응이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셋째, 걷기 명상을 해보세요. 날씨가 좋다면 새벽에 조용한 공원이나 집 주변을 천천히 걸으며 명상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발이 땅에 닿는 감각, 주변의 소리와 냄새, 호흡의 리듬을 느끼며 걷습니다. 부산대학교 체육학과의 연구에 따르면 걷기 명상을 실천한 노인 그룹이 일반적인 걷기 운동만 한 그룹보다 불안 수준이 18% 낮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는 신체 활동과 명상의 시너지 효과를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넷째, 신체 스캔 명상을 시도해 보세요. 이는 발끝부터 머리까지 천천히 주의를 옮겨가며 각 부위의 감각을 관찰하는 명상법입니다. 특히 긴장이 쌓인 부분을 인식하고 의식적으로 이완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의 통증 연구팀에 따르면 신체 스캔 명상을 정기적으로 실천한 노인들이 만성 통증 강도가 평균 30%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는 명상이 통증 인식을 변화시키는 데 효과적임을 보여줍니다. 다섯째, 자비 명상을 실천해 보세요. 이는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과 평화를 기원하는 명상법입니다. 내가 평안하기를, 내 가족이 건강하기를,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과 같은 문구를 마음속으로 반복합니다. 연세대학교 심리학과의 연구에 따르면 자비 명상을 실천한 노인들이 사회적 연결감과 공감 능력이 향상되었고 외로움 지수가 25%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는 정서적 웰빙에 매우 중요한 변화입니다. 수면은 노년기 뇌 건강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최근 연구들은 수면의 질이 인지, 기능 유지와 치매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신경과학교실의 연구에 따르면 수면 중에는 뇌의 글림프 시스템 GLYMPHATIC 시스템이 활성화되어 베타-아밀로이드와 같은 독성 단백질을 제거하는 과정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이러한 뇌 청소 과정은 알츠하이머병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깊은 수면 서파 수면 동안에는 해마에서 기억 공고화가 이루어집니다.
이는 그날 학습한 정보를 장기 기억으로 전환하는 과정으로 인지 기능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고려대학교 뇌인지과학연구소의 10년 종단 연구에 따르면 수면의 질이 좋은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약 30% 더 느렸다고 합니다. 이는 수면이 인지 예비 능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특히 새벽 4시 이전의 수면은 깊은 수면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시간대이므로 이 시간에 깨지 않고 지속적으로 수면을 취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그러나 앞서 설명했듯이 노년기에는 수면 패턴의 변화로 인해 이 시간에 깨는 경우가 많습니다. 새벽에 일찍 깨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서 소개한 명상법이나 호흡법을 통해 최소한 신체적인 휴식을 취하는 것도 뇌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일본 츠쿠바 대학의 수면 연구팀은 수면의 양보다 질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5-6시간의 깊고 질 좋은 수면이 8시간의 얕고 분절된 수면보다 인지 건강에 더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도 수면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소화 기능이 저하되므로 수면에 도움이 되는 식이요법에 더욱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트립토판이 풍부한 음식을 적절히 섭취하세요. 트립토판은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의 전구체로 수면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유, 터키, 계란, 생선, 견과류, 바나나, 꿀 등에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둘째,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세요. 마그네슘은 근육 이완과 신경 안정에 도움을 주는 미네랄로 수면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시금치, 아몬드, 검은콩, 아보카도, 다크 초콜릿 등에 풍부합니다. 경희대학교 식품영양학과의 연구에 따르면 8주간 마그네슘을 보충한 노인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수면 잠복기가 평균 15분 감소하고 수면 효율성이 10%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는 시기를 통한 마그네슘 섭취가 수면에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셋째, 체리 주스를 마셔보세요. 타트 체리 사워 체리는 자연적으로 멜라토닌을 함유하고 있어 수면에 도움이 됩니다. 미국 루이지애나 주립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2주간 취침 전 타트 체리 주스를 마신 노인들이 수면 시간이 평균 84분 증가했다고 합니다. 넷째, 카모마일 차나 라벤더 차와 같은 허브차를 마셔보세요. 이러한 허브는 진정 효과가 있어 취침 전 마시면 수면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4주간 취침 전 카모마일 차를 마신 노인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수면의 질 평가 점수가 23%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는 카모마일의 아피제닌 APIGNIN이라는 성분이 벤조디아제핀 수용체에 결합하여 진정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지중해식 식단을 따라 보세요. 올리브 오일, 생선, 견과류, 과일, 채소가 풍부한 지중해식 식단은 전반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수면의 질도 향상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지중해식 식단을 6개월간 실천한 노인 그룹이 일반 식단을 유지한 그룹보다 불면증 증상이 35%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는 염증 감소와 항산화 효과 등 다양한 메커니즘을 통해 이루어진 결과로 보입니다. 노년기에 수면의 질을 저하시키는 특별한 요인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을 인식하고 제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과도한 낮잠을 피하세요. 낮잠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너무 길거나 늦은 시간의 낮잠은 밤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낮잠은 20-30분 정도로 짧게 그리고 오후 3시 이전에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대한수면학회의 지침에 따르면 노년층의 적절한 낮잠은 오히려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고 밤 수면의 질을 높일 수 있지만
1시간 이상의 낮잠은 밤 수면을 방해할 수 있다고 합니다. 둘째, 침실에서의 TV 시청을 자제하세요. 많은 노인들이 습관적으로 침대에서 TV를 시청하지만 이는 수면을 방해하는 주요 요인입니다. TV의 빛과 소리는 뇌를 각성시키고 침실을 휴식 공간이 아닌 활동 공간으로 인식하게 만듭니다. 서울 아산병원 수면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침실에 TV가 있는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평균 수면 시간이 45분 적었고 수면 중 각성 횟수가 60% 더 많았다고 합니다. 이는 상당한 차이입니다. 셋째, 침실 온도와 습도를 적절히 유지하세요. 너무 덥거나 추운 환경 또는 너무 건조한 환경은 수면을 방해합니다. 이상적인 침실 온도는 18-21C, 습도는 40-60%입니다. 연세대학교 환경공학과의 연구에 따르면 침실 온도가 24C 이상인 경우 깊은 수면 단계가 평균 20% 감소한다고 합니다. 특히 노년층은 체온 조절 능력이 저하되어 있어 수면 환경에 더 민감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넷째, 소음을 최소화하세요. 노년기에는 부분적으로는 청력이 저하되지만 역설적으로 수면 중 갑작스러운 소음에는 더 민감해질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귀마개나 백색 소음 발생기 화이트 노이즈 머신을 사용해 보세요. 다섯째, 잠자리에서의 걱정을 줄이세요. 많은 노인들이 밤에 건강, 가족, 재정 등에 대한 걱정으로 잠들기 어려워합니다. 취침 1시간 전에 걱정 시간을 정해두고 그 시간에 걱정거리를 모두 적어보는 방법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의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걱정 시간 기법을 실천한 노인들이 잠들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평균 45%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는 마음속의 생각을 외부로 내보내는 작업이 정신적 부담을 줄이는 데 효과적임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는 새벽 4시 이전에 눈이 떠졌을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3가지 행동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스마트폰 확인하기, 강제로 다시 잠들려고 노력하기, 그리고 과도한 카페인 섭취를 피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노년기의 수면 패턴 변화를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지혜롭게 활용하는 방법을 아는 것입니다. 새벽에 깨는 시간을 창의적인 활동, 명상, 독서 등 자기 개발의 특별한 시간으로 재해석해 보세요. 하버드 의과대학의 노화연구센터는 노년기의 수면은 양보다 질이 중요하며 깊은 수면을 충분히 취하는 것이 인지 건강과 정서적 안정에 핵심적이라고 강조합니다. 따라서 새벽에 일찍 깨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이를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이며 건강한 대안 활동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벨 생리학상 수상자인 일본의 오사무 시노무라 박사는 90세가 넘은 나이에도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명상과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하루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는 새벽의 고요함은 창의성의 원천이며 이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고 즐겨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변화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변화를 저항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현명하게 적응하며 가능한 한 최상의 삶의 질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이 더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의 삶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눈이 떠지더라도 이제는 당황하지 마시고 그 시간을 특별한 선물로 받아들이는 지혜를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